조용히 멈추어 서세요. 지금 들려오는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설명되지 않는 흔들림을 안고 있었고 오늘 그 흔들림이 이름을 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늦은 밤 휴대폰 화면 앞에서 답장을 기다리다가도 아무것도 오지 않는 침묵 속에서 더 깊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고 당신의 삶 안에서 이미 어떤 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은 그 움직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왜 당신이 이토록 오래 견뎌왔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은 놓인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작은 당신이 이미 반쯤 알고 있던 진실을 완전히 밝혀줄 것입니다. 끝까지 머물러 있으세요.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몸이 먼저 반응하는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베개를 밀어 올리고도 가슴이 편하지 않았고 물 한 잔을 마셔도 마음의 무게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의 작은 불빛, 책상 위의 컵, 현관 옆에 놓인 신발까지도 어딘가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말을 했지만 당신은 그 말들 뒤에 숨은 공기를 먼저 느꼈습니다. 어깨는 계속 아래로 내려앉았고 손은 이유 없이 자주 멈추었고 숨은 깊이 들어오지 못한 채 짧게 머물렀습니다. 그때 당신 안에서는 말하지 못한 문장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나에게 일어나지? 그 문장은 약함이 아니라 감지의 언어였습니다. 당신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가짜 평온에 속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거짓된 속도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는 혼란이 아니라 분별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분별이 어디로 이끄는지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멈춘 것은 삶이 아니라 예전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면은 그 해석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줍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우연한 흔들림이 아니라 조용한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평안은 실은 더 깊은 자리로 옮겨가고 있었고 보이지 않던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손길은 이미 당신을 더 안전한 방향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성경, 아직 펼쳐지지 않은 노트, 새벽에 켜진 조용한 조명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천천히 진짜를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표정을 유지했지만 혼자 남았을 때는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영은 깨어 있었고 그 차이는 당신을 불안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당신이 듣게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의 일상 속에서 반복된 표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을 묶어왔던 오래된 패턴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당신이 다시 돌아가야 할 조용한 실천이 무엇인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삶 위에 선포될 문장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은 해석보다 먼저 당신의 호흡이 다시 깊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호흡은 다음 표지를 받을 준비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 아니라 방향의 확인입니다. 다음 문장은 더 분명한 흔적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면서도 속으로는 자꾸만 어떤 장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순간, 신호등이 바뀌지 않는 순간, 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순간마다 마음은 같은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같은 방 안에 있어도 공기가 전과 다르게 느껴졌고, 같은 사람과 대화해도 당신의 안쪽은 예전처럼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몸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턱은 굳었고 복부는 조여졌고 눈은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당신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정직해진 것입니다. 오래전에는 그냥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을 더 이상 모른 척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고 침묵은 당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리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정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낯설은 문이 닫힌 증거가 아니라 다른 문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늘 몸에서 먼저 울립니다. 그 몸의 울림은 오늘 당신에게 더 멀리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보라고 말합니다. 그 깊이는 뒤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남들보다 조금 더 무겁게 느끼고 조금 더 늦게 안심하고 조금 더 오래 혼자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성격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당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구별의 방식이었습니다. 식탁에 놓인 식은 커피, 반복해서 울리지 않는 알림, 닫힌 방문 너머의 소음 속에서도 당신은 쉽게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말보다 말 사이의 공백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 공백이 당신을 피곤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당신을 가볍게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었습니다. 당신은 가끔 자신이 너무 민감한 것 같다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이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조용해졌지? 라는 마음속 질문은 죽음이 아니라 재배치의 표지입니다. 당신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떠들기 위해 조용해진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듣기 위해 조용해진 것입니다. 이 조용함은 공허가 아니라 집중입니다. 하나님은 소란 속보다 멈춤 속에서 더 분명하게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요는 끝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침묵을 멀어진 것으로 오해했겠지만 당신의 침묵은 더 가까운 자리로 가는 준비였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보호를 가리는 첫 번째 방해입니다. 방해는 늘 거창한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바쁜 일정, 너무 많은 메시지, 너무 익숙한 걱정의 말투로 들어옵니다. 휴대폰을 쥐고 있다가도 손에서 힘이 빠지고 해야 할 일을 적어두고도 이상하게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 날들이 그런 식으로 찾아옵니다. 침실의 조명이 어둡게 남아있는 저녁, 당신은 몸은 누웠는데 마음은 아직 밖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생각은 대개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더 증명해야 한다, 더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르심이 아니라 소모의 전략입니다. 당신을 헷갈리게 하려는 것은 단번에 무너뜨리기보다 조금씩 당신의 속도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피곤함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경계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무너지기 위해 지친 것이 아니라 예전의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아서 지친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소란을 인도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은 이미 그 착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경고를 들을 때 당신은 한 걸음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다음 장면의 열쇠가 됩니다. 당신 앞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들은 것과 같은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타면서도 사라지지 않았던 그 장면처럼 당신의 삶에도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어떤 문은 닫힌 채로 있었는지, 왜 어떤 기다림은 길어졌는지, 왜 어떤 관계는 더 이상 예전처럼 유지되지 않는지, 그 질문은 이미 당신의 일상 한복판에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던 순간, 장을 보다가 멈춰 섰던 순간, 누군가의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아렸던 순간에 그 부르심은 잠깐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그때마다 대답을 미루었지만 대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작은 떨림처럼 그것을 받아들였고 마음은 그 떨림을 해석하지 못한 채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재촉하려고 아니라 정확히 부르기 위해 이렇게 남겨두셨을 수 있습니다. 광야는 당신을 비우는 곳이었고 동시에 당신을 속이지 않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남는 것은 진짜 목소리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듣는 말은 바로 그 진짜 목소리에 가깝습니다. 표면이 아니라 중심을 향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다음에 드러날 위험을 알아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는 척했다면 그 대가는 조용히 쌓였을 것입니다. 같은 실수로 돌아가고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상처를 받고 같은 말 앞에서 같은 침묵으로 물러서는 일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미 지친 느낌, 낮 동안은 버텼지만 밤에 갑자기 몰려오는 공허,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오래전부터 이대로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티는데 익숙한 사람은 그 말을 늦게 듣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때로 보호이지만 무시된 침묵은 고통이 됩니다. 당신이 멈춰야 할 곳을 지나칠 때 마음은 더 큰 소음을 만들어 당신을 다시 세웁니다. 이 소음은 당신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 쪽으로 돌리려는 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위험은 실패가 아니라 둔감함입니다. 둔감함은 삶을 조용히 마르게 합니다. 반대로 감지하는 마음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불편은 아직도 안쪽에서 무엇인가가 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놓치면 다음 문은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받으면 문은 더 맑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잠깐 열린 흔적처럼 지금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장면들 중 하나라도 당신 안에 닿았다면 잠시 멈추고 조용히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어깨가 어느 순간 조금 내려갔다면, 당신의 숨이 조금 깊어졌다면 그것은 단지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입니다. 이때 댓글에 888을 적어주세요. 888은 넘침의 표지이고 당신이 이미 받은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작은 동의입니다. 그 숫자를 적는 손끝은 우연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적고 나서 다시 저에게 돌아오세요. 당신은 지금 소리보다 깊은 곳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다음 문을 더 또렷하게 엽니다.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감지한 것을 붙드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가볍지 않습니다. 작지만 실제입니다. 그 실제성은 당신이 다시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의심은 늘 크게 말하지만 확인은 조용히 남습니다. 확인이 남을 때 다음 단계는 억지로 밀리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당신은 그 이어짐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은 뿌리를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외부의 상황만 때문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는 스스로를 지키려는 오래된 방식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어야만 안전하다고 배운 마음, 실수하지 않으려는 강한 통제, 이해받지 못할까봐 먼저 자신을 숨기는 습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식탁에서 웃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회의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방어 자세를 취하고, 누군가의 메시지를 읽으며 바로 답하지 못하는 순간마다 그 오래된 방식은 작동합니다. 몸은 그 방식을 지키느라 긴장하고 영은 그 방식을 넘어오라고 조용히 부릅니다. 당신은 약해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버텨온 방식이 이제 무거워졌기 때문에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더 이상 그 방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해석이 들어오면 전과 같은 두려움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남의 기대를 중심으로 돌지 않게 됩니다. 그 중심 이동은 느리지만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심이 옮겨질 때 오래된 긴장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그 지점을 알아보는 날입니다. 당신의 조용함은 회피가 아니라 재정렬이었습니다. 그 재정렬은 다음 장면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하고 몸은 생각보다 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괜찮다고 말하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논리적으로는 설명되는데도 배가 조여오는 날들이 있습니다. 책상 앞에서 정리해야 할 일을 펼쳐놓고도 손이 잘 움직이지 않는 순간 당신은 이것이 단순한 피곤함인지 아니면 더 깊은 분별인지 오래 구별해왔습니다. 그 구별은 쉽지 않았지만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어떤 불안은 소모이고 어떤 긴장은 경계입니다. 모든 떨림을 영적인 표지로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떨림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 안의 영은 지금 당신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은 이미 알려주고 있었고 마음은 이제야 그 언어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할 수 없어 라는 속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리를 통해 다시 방향을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이 구별은 당신을 혼란에서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그 건짐은 다음 문장의 배경이 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 안쪽의 평화를 다시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평화는 아직 작지만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늘 당신의 변화를 편안해하지 않는 공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는 끝나고 나면 더 무거워졌고 어떤 관계는 함께 있어도 당신의 안에 공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카페의 시끄러운 음악, 회의실의 건조한 말투, 집안의 오래된 긴장감은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닳게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적으로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새 계절을 오래된 환경이 모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당신이 덜 친절해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더 분별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넘기던 농담이 이제는 날카롭게 들리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던 요청이 이제는 몸을 축나게 합니다. 그 반응은 불순종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경계는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곳에 다 맞추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침묵이 유익하고 어떤 자리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억지로 꺾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방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이 달라 보일 때 다음 단계는 이미 임박해 있습니다. 방해는 당신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를 잘게 나누어 빼앗습니다. 아침에는 사소한 알림으로, 점심에는 더 시급해 보이는 요구로, 저녁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당신을 둘러쌉니다.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자꾸만 뒤로 밀리고 대신 비교와 급박함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혼란의 속도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더 단순하고 더 깊습니다. 오늘의 전략은 멈춘 것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지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침대맡에 어지러운 메모, 끝없이 열어둔 창, 정리되지 않은 대화들은 당신의 내면을 흐리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를 접고 하나를 닫고 하나를 내려놓는 작은 행동은 생각보다 큰 평화를 만듭니다. 그것이 작은 순종입니다. 작은 순종은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오래된 혼란을 끊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끊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서두를수록 더 늦어지고 멈출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이 역설은 곧 당신의 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편에 서는 순간 다음 장면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금 당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협상하지 않기로 마음 먹어야 합니다. 이미 보여진 것을 다시 흐리게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전환의 시작입니다.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며 당신은 지난 계절의 표정과 지금의 표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옷장 문을 열었다 닫을 때 손끝에 남은 망설임은 실제로는 오래된 역할에 대한 미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이제 당신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를 완벽히 수행하는 사람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안전한 자리를 찾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더 깊은 부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실패가 아니라 문턱입니다. 문턱은 넘어가야 문턱이 됩니다. 여기에 오래 머물면 당신은 다시 같은 원을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원을 알아차리는 날입니다. 알아차림은 아주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발을 조금 앞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다음 비유의 문을 엽니다.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당신의 안에서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오래된 껍질을 벗는 종자처럼 보입니다. 겉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단단했던 껍질이 서서히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흙 속에 묻힌 씨앗은 소란스럽지 않지만 자기 안의 생명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왜 이렇게 오래 머무는지, 왜 이렇게 답이 늦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밤이 올 때마다, 어둠이 길어질 때마다 씨앗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됩니다. 당신의 계절도 그렇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메모, 아직 펼치지 않은 계획,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이 껍질 안에서 익어왔습니다. 몸은 그 시간을 지루하게 느꼈지만 영은 그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껍질은 당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익지 않은 것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쪽의 생명은 더는 머물기만 하지 않습니다. 느껴보세요. 무언가가 안에서 밀고 올라옵니다. 그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미세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그 미세함이 진짜입니다. 당신은 곧 이 작은 움직임이 무엇을 말하는지 더 분명히 듣게 됩니다. 다음은 그 움직임이 남긴 첫 균열입니다. 씨앗이 오래 머문다고 해서 생명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밤들, 대답하지 못했던 메시지들, 방 한쪽에 놓인 침묵의 시간들 속에서 어떤 균열이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작아 보여도 그 균열은 안쪽의 단단함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안전을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손에 쥔 종이컵이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던 순간 당신은 사라짐이 아니라 변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씨앗은 불안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씨앗은 안에서 밀어 올리는 생명 때문에 움직입니다. 당신의 흔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공허가 아니라 안쪽의 생명이 이미 자리를 바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래된 해석이 무너집니다. 당신은 지연된 것이 아니라 보호된 것입니다. 당신은 멈춘 것이 아니라 숙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숙성은 결국 드러남을 향합니다. 이 드러남은 아무도 조용히 지나칠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 안의 생명은 이제 더 깊은 호흡을 원합니다. 그 호흡이 다음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조용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장면이 마음 한 곳에 닿았다면 그 자리에서 분명한 짧은 문장을 적어둘 수 있습니다. 씨앗을 덮고 있던 흙이 조금씩 옆으로 밀리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만약 이 이미지가 당신의 안에 남았다면 댓글에 나는 이것을 본다고 적어주세요. 그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적고 나서 다시 저에게 돌아오세요.
당신이 쓰는 그 짧은 문장은 이미 일어난 변화를 붙드는 표식입니다. 그 표식은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이동을 스스로 확인하게 합니다. 씨앗은 자신이 씨앗인 줄 모른 채 깨어나지 않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은 종종 작은 문장으로 도착합니다. 그 작은 문장은 당신을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다음 장면에서 더 넓게 펼쳐집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덮인 상태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래 붙들고 있던 것은 결국 덮임의 의미를 다시 써야 하는 자리로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덮임은 끝이 아니라 보존이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의 어두운 그림자, 닫힌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가느다란 빛, 아직 열리지 않은 봉투처럼 보이는 하루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일찍 말하지 않도록 지켜졌고 너무 서둘러 나가지 않도록 보호되었습니다. 그 덮임을 답답함으로만 읽으면 보호를 놓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에 있는 것을 망가뜨리려고 숨기신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지키기 위해 숨기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는 강한 바람보다 조용한 그늘에서 더 오래 자랍니다. 당신의 침묵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무게는 손실이 아니라 형성입니다. 형성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도 안쪽에서 사람을 바꿉니다. 당신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말끝이 조금 느려진 것, 쉽게 약속하지 않게 된 것 모두 그 변화의 흔적입니다. 이 흔적은 당신이 예전의 자신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참된 자신에게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문은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은 그 문을 더 분명히 밀어줍니다. 이제 생명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처음 움직일 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이미 방향이 생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예전처럼 즉시 흔들리지 않고 한 번 더 침묵한 뒤에 반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늦어진 것이 아니라 깊어진 것입니다. 손에 쥔 머그잔의 따뜻함을 느끼면서도 마음은 더 이상 바깥의 속도에만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 안쪽의 방향은 작지만 단단합니다. 불필요한 대답을 줄이고 무거운 대화를 잠시 내려놓고 급히 결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그것은 소극성이 아니라 분별의 생장입니다. 씨앗은 위로 올라오기 전부터 아래에서 힘을 모읍니다. 당신도 지금 아래에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뿌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다림은 같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막막함이었지만 이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당신을 더 건조하게 만들지 않고 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오래된 불안이 줄어들수록 작은 확신이 살아납니다. 그 확신이 다음 장면에 문을 엽니다. 이제 그 문턱 위에 서세요.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패턴과 협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말로 자신을 설득하고 같은 두려움으로 발을 묶고 같은 이유로 시작을 미루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겨울이 지나도 땅속에 남아있는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당신의 안에도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 창문을 조금 여는 단순한 행동처럼 오늘 당신은 마음의 창을 조금 열어야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무심코 넘기던 내면의 경고를 다시 듣고 무엇이 당신을 살리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충실함입니다. 충실함은 소리나지 않지만 삶의 결을 바꿉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버텼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것보다 응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씨앗이 껍질을 밀어내는 순간은 드라마처럼 요란하지 않지만 그 힘은 실제입니다. 당신의 결정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작은 응답은 내일의 큰 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이미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그 움직임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 더 가까이 봅니다. 당신은 이제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흘러가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는 물처럼 조용하고
숨처럼 가깝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펜, 열려있는 공책, 밤새 남아있는 생각들이 모두 그 흐름의 일부입니다. 씨앗은 더 이상 그냥 닫혀있지 않고 안쪽에서 밀고 나올 힘을 배웁니다. 당신도 어느 순간부터 예전의 방식이 너무 좁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 감각은 새로운 길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좁은 껍질에 대한 인식입니다. 껍질은 당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충분히 오래 당신을 지켰고 더는 영원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쉽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인내와 용기를 함께 배웁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함이 곧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눌려있던 힘이 밖으로 나오기 전에 깊이 모여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삶은 조용한 전환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알리지 않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느낌 반은 당신을 헛되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은 그 질서를 더 분명히 드러냅니다. 지금은 그 흐름을 믿으세요. 당신이 지금 지나가는 구간은 성급한 해석으로는 절대 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의 느림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오해받아도 자기 속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어두운 흙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시기, 촉촉한 냄새와 눌린 감촉 속에서 방향을 붙잡는 시기, 그 시기는 외로워 보여도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신도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하고 마음에 떠오른 결정을 하루 더 품고 중요한 문장을 적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고르는 것,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성장의 리듬입니다. 몸은 그 리듬에 처음엔 어색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색함은 거부가 아니라 적응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조금씩 다른 속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처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해지는 과정입니다. 정확해질수록 덜 소란스럽습니다. 덜 소란스러울수록 더 깊이 뿌리 내립니다. 그 뿌리는 곧 당신을 흔드는 바람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견딤은 마침내 열림을 부릅니다. 그 열림이 다음 문장에서 더 가깝게 보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안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예전의 조급함에 다시 묶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바로 달려나가던 방식 대신 잠깐 손을 모으고 숨을 고르는 방식이 자라납니다. 세수를 하다가 거울 앞에 멈춘 그 짧은 순간 당신은 얼굴보다 마음의 결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 결은 전보다 더 진지하고 더 느리고 더 진실합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생동감이 아니라 깊이를 얻은 생동감입니다. 씨앗이 줄기를 밀어 올릴 때는 아프지 않지만 분명히 힘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그 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급한 확신이 아니라 조용한 합의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이 당신을 여는지와 무엇이 당신을 굳게 만드는지를 분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평안이 방향이 됩니다. 때로는 한 문장을 적는 일만으로도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때로는 한 번의 거절로도 길이 보입니다. 당신은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는 중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완성보다 움직임이 먼저입니다. 그 움직임은 당신을 더 큰 평정으로 이끕니다. 다음 문장으로 그 평정의 표면이 드러납니다. 이제 당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자세를 배웁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에도 안쪽의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씨앗은 자신이 땅 속에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비슷합니다.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상태일지라도 당신의 안에는 계속 자라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어떤 순간에 숨이 편해지는지, 어떤 대화 뒤에 마음이 넓어지는지, 어떤 선택 뒤에 평안이 남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은 신비를 억지로 만들려는 일이 아니라 이미 흐르고 있는 은혜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숨겨진 생명은 늘 조용한 표지를 남깁니다. 이 표지들은 지나가는 감정과 다릅니다.
감정은 물결처럼 오가지만 표지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그 방향을 이미 몇 번 보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던 빛, 닫혔던 마음이 잠깐 열리던 순간, 답을 알 수 없는데도 이상하게 평안하던 순간들이 그 표지입니다. 그 표지를 지나치지 마세요. 그것들은 당신을 지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문장은 그 가까움을 더 분명히 적습니다. 지금의 이동은 실제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는 해석보다 응답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응답은 과장된 결심이 아니라 조용한 발걸음입니다. 커튼을 조금 여는 일,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는 일, 마음이 무거워지는 대화를 곧바로 이어가지 않는 일, 그런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씨앗이 빛 쪽으로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은 늘 몸을 바꿉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조금 더 느긋해지고 턱이 덜 굳고 호흡이 길어질 때 그때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안이 먼저 말했지만 이제는 평안이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해답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답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속도에서 멀어집니다. 대신 조용히 순종하는 속도로 가까워집니다. 그 차이가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곧 그것을 더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끼는 순간이 다음 문을 여는 키가 됩니다. 지금은 그 키를 손에 쥔 사람처럼 서 있으세요. 열림은 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 버텼습니다. 흙 속의 씨앗처럼 아무도 보지 못한 자리에서 당신은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단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메모, 부엌 조리대에 남은 물컵, 늦은 저녁 조용히 꺼지는 불빛 속에서 당신은 이미 새 질서를 배워왔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모든 해답을 떠올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성장은 늘 설명보다 먼저 옵니다. 그래서 당신의 침묵은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은 지금도 뭔가를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원하지만 씨앗은 과정 속에서 더 진실합니다. 당신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조급함이 강할수록 방향은 흐려지고 인내가 깊을수록 문은 또렷해집니다. 이 사실은 당신을 느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제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움직임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그 질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다음 문장에서는 그 움직임을 더 가깝게 만져봅니다. 이제 당신은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일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의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